골목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던 순간 급가속이 시작됩니다. 차량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와이퍼도 작동합니다. 120m를 질주한 택시는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A씨가 엑셀을 살짝 누릅니다. 순간 가속도가 붙습니다. 발을 뗐다가 다시 힘껏 페달을 밟는데 이번에도 엑셀입니다. 차량이 급격히 빨라지는데도 A씨는 엑셀을 여러 차례 밟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전엔 아예 엑셀만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한 차례도 밟지 않았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영상 제가 최근에 그 시청역 사고건 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이것저것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집하면 새로운 게 올라오고 편집하면 새로운 정보 올라오고 이래서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판례랑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요, 판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일단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죠. 급발진으로 볼만한 여지는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고건이 급발진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인가 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앞에 세계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제조사를 상대로 뭐 보험회사나 개인이나 민사소송, 그 돈 물어달라 소송을 한 거예요. 전부 패소했어요. 왜냐면 운전자의 오조작 또는 급발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만 이 급발진 사고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페달이 물리적으로 밟혀가지고 낑겨서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았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스로틀 바디의 문제 자체가 결함이 있었을, 그냥 스로틀 바디에 그냥 그 문제일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주장은 다 똑같아요. 내가 조작하지 않은 악셀 페달이 밟히면서 그냥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났다, 차량의 결함이었다. 근데 이 제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결국 입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판례, 민사사건 판례에서 패소를 했고요.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이 운전자를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9분이 돌아가시고 6분이 다치시고 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실치사 해서 이분이 처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처벌을 하지 않는 게 맞느냐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페달의 오조작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다라면 이건 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났다는 게 확인이 돼야 벌을 줍니다. 근데 페달을 제대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아예 없어요. 네, 노면 스키드 흔적이라든지 스커프 아니면 스크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CCTV상에 나왔던 브레이크 램프, 그리고 EDR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전혀 급발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조금 현명하다면 급발진이었다 아니었다는, 나는 이제는 그거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급발진은 아닌데 악셀 밟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EDR 데이터만 봤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악셀을 밟았다 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근데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가 확인할 수가, 그러니까 감정 의뢰 결과에 따르겠다, 다만 내가 페달을 잘못 밟아서 생긴 사고는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이 형사사건을 조금 더 현명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법조인 분들의 그 영역이니까 제가 그거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참 지금 댓글들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거 이런 건 없어.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또는 내가 어디서 그냥 비슷한 케이스인데 다른 케이스인데 비슷하다고 생각돼서 똑같을 줄 알고 그냥 다 싸지르는 거예요. 개인 공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는 그런 글을 싸질렀다가 그걸 믿고 실행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뭐 저는 이제 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블랙박스 영상이 딱 올라왔어요. 이거 과실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거 무조건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무과실입니다. 그렇게 소송 들어갔다가 피 보시는 분들 진짜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 못 피하지. 당연히 사고 났을 때는 못 피하죠. 슈머 할아버지가 도 못 피해요. 근데 법원에 소송 들어가게 되면은 사고가 나기 이전까지의 어떤 주의를 기울였느냐 또는 그 도로의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주변 교통 상황은 어땠느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봐서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인지 성함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뭐 예전부터 뭐 유명했던 분이죠. 제가 그분이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문가다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저보다 훨씬 능통하게 아시겠죠.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고에 대해서는 그분이 저보다 많이 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사고는.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급발진 사고의 확률이 70% 정도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인의 생각이니까. 하지만 그분은 사회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명장이시잖아요.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문가로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일단 전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 70%라는 그 퍼센테이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아니 뭐 레치업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 납땜했던 이 접점이 떨어졌을 확률이 70%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70%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내 머릿속에 감이 야 이거는 급발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반반인데 그래도 조금 더 급발진인 것 같은 쪽이 또 조금 더 급발진인 것 같아 이쪽이 라고 해서 70%라고 얘기를 하신 거면 그분은 타이틀 내려놓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진짜로 저는 이거에 대한 아마 설명은 조금 듣고 싶어요. 그분이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널리 퍼져서 그분 귀 속에 들어갔을 때 한번 얘기는 들어보고 싶어요. 이 70%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돼갖고 나온 건지 뭐 70.87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략 70% 얘기하셨잖아요. 그 대략적인 70%를 어떻게 측정한 건지 전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가 있는 주장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근거 없는 단순한 주장인 경우에는 그 근거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와 조문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겪어본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걸로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전문가이신 겁니다. 안녕.